영리기업이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영리기업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이타라는 기관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연구소는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한 20분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생보 설계사가 손해보험 설계하는 것보다 쉬워요. 아시겠어요? 생보험에 있다가 원수담에 있다가 손해보험 설계하려면 어렵잖아요. 네, 그거보다 쉬워요. 네. 여러분이 왜 어렵냐면 안 해봤으니까 어려운 건데, 자, 설명드리면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영리기업은 다 된다. 그래서 개인, 법인 다 돼요. 법인만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도 돼요. 그 다음에 불가능은 비영리는 안 된다. 병원은 되는데 의료법인은 안 돼요. 차이가 뭐예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원장이 되면 급여 외에는 법인들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세금을 반을 내더라도 법인 전환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절대로 법인 전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누가 하느냐? 의료법인 누가 하느냐? 정말 그 소명이 있는 애들, 뭐 아산재단 이런 애들이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 광주에도 보면 의료법인이 있어요. 그럼 왜 어떤 애들이 하는 거냐면 엄마 아빠가 의사야. 엄마 아빠 의사면 소원이 뭐예요? 내 새끼도 의사이고 싶어. 근데 그 새끼가 공부를 못해서 의대를 못 갔어요. 근데 병원은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 그럴 때 만드는 게 의료법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병원은 하나 해주고 싶은데 애 새끼가 공부를 못해서 의사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의료법인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야 작은 중소의료법인들은 다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큰 의료재단은 의료법인은 진짜 봉사 아산재단 같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지역에 있는 의료법인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의료법인이다. 얼마나 한이 맺히면 법인을 만들어주겠어요. 그래서 매출이 20억인데 이런 법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연구원이 3명인데 인건비가 2억 나가요. 그럼 이거에 25% 5천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억 2천에서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이 빠진다. 5천만 원이. 이게 뭐야? 세액공제. 비용 처리가 아니라 세금에서 빠져. 물론 인건비 2억은 한관비에서 비용 처리돼요. 비용 처리되고 그 다음에 나온 세금에서 다시 5천만 원이 추가로 세액공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최고의 절세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연구실의 80%가 가짜다. 가짜다. 근데 이제 절세가 된다고 하니 보험 하다가 보험이 안 되는 애들이 브로커처럼 활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증 가지고 영업하는 지사형들이 또 이제 보험 전혀 모르는 애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거죠. 다 가짜죠. 네, 다 가짜고 지금 세무조사가 지금 시작됐어요. 해마다 이때쯤 되면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공시청에서 가짜인 걸 다 알거든요. 네, 그래서 조사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 고객이 정말 연구 활동을 하는데 못 만들었다, 몰라서 못했다, 그러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한남대교 건너서 남산터널 들어가는데 옛날에 그 단국대가 지금 지방으로 갔지만 옛날 단국대 건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개발돼서 지금 아파트가 180억 하는 아파트 들어온 거거든요. 네? 거기 이제 연예인들 많이 살아요. 그 바로 건너편에 보면 루가 시트라고 시트 회사가 있습니다. 루가 시트. 루가 시트가 뭐냐면 카니발 같은 거나 그런 걸 사면은 다 드러내고 안에 의자를 새로 세팅을 해요. 그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설치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부가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법인세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상담을 갔는데 대표님이 법인세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표님 연구소 안 만드시는 거야, 대표님. 우리 같은 회사 무슨 그러니까 연구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뭐 개발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디자인 연구소거든. 디자인. 대표님 이거 다 디자인하지 않냐? 우리 자체 디자인한다. 몇 명이냐? 7명. 7명의 인건비가 그때 기준으로 한 3억 5천, 4억 가게 됐어요. 그럼 4억이면 뭐야? 25% 1억이잖아요. 그러면 연구소 만들면 법인세 1억 줄일 수 있다. 그 대표가 그런 게 있냐? 그래서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누가 시켜.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자회사도 있고, 종자 개발하는 회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개인 쇼핑몰도 돼요. 법인 쇼핑몰. 자, 여러분들이 쇼핑몰 가서 옷을 이렇게 나열을 해요. 나열하는데 그냥 막 올리지 않죠. 시장 조사에서 20대들이 많이 오는 쇼핑몰이면 20대들이 좋아하는 옷을 앞에 걸잖아요.
그런 소비자 패턴을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네.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지식기반 서비스 연구소라고 해서 2012년도부터 병원이 돼요. 병의원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가짜가 더 많아. 병원의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광주에 좀 큰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가면 처음에 상담실장들이 상담을 합니다. 그죠? 어떻게 오셨냐 상담해서 이 사람한테 맞는 원장을 링크를 해주죠. 그 다음에 진료하고 나오면 예약 잡아주고 카톡으로 예우 관리하고 이게 이제 병원에서 하는 연구소예요. 이게 2012년부터 가능해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는 회사일 수도 있는데 스타리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타리치가 요즘 법인 영업만 하지만 옛날에는 의사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리치가 이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병의원을 휩쓸죠. 연구소를 만들어주면서 계약을 무지무지 받아갔죠. 근데 뭐예요? 전부 다 가짜죠. 정말 큰 병원이면 그게 돼요. 근데 내과인데 원장 하나 있고 간호사 3명, 4명밖에 없는데 그 간호사 1명을 연구원으로 돌려가지고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잊혀졌는데 한때는 부산 가서 스타리치 주의 얘기하잖아요. 의사들이 학교 뛰었습니다. 너무 많이 당해서. 네, 그런 이제 시절이 다 지나왔어요. 지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법인 시장을 진입하는데 내가 견디는 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내가 정말 오래 돼서 견디자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쉬운 걸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영업을 다니는 거예요. 연구소 만들어준다. 그래서 연구소 초창기 영업할 때는 그 초창기라는 건 2007년 8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연구소 만들어주면 종신 100짜리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별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연구소 만드는 게 한 시간만 공부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영업하는 설계사가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니까 이제 계약으로는 클로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 300만 원. 근데 이것도 이제 뭐예요? 개나소나 인증하는 지위들이 많이 생겼어요. 대출해주고 인증해주고 벤처 출원해주고 이런 애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요즘에 인천 남동 인천 가면 50만 원이지. 50만 원.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그 영업이 돈으로 길게 수수료로 길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경정도 끝났고 이제는 대출 영업도 끝났어요. 네? 1억당 5%가 지금 1억당 3%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영업은 이제 곧 끝나는 영업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벤처 출원하는 것도 AI가 다 만들어준다고 이제. 네. 서울 같은 경우에 벤처 출원이 한 300 정도 해주면 300 정도 받고 해줬어요. 지금은 이제 지난주인가 150짜리 나왔어요. 벤처 출원 대신 서류해서 벤처 만들어주는데 수수료 150만 주면 해줘요 이제는.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게 기업부설 연구소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연구소와 연구부서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연구소는 3명 이상, 여기는 1명에서 2명, 그죠? 네, 똑같아요. 세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연구소를 하면 더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연구부서 하면 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세제 혜택은 똑같아요. 단지 인원 때문에 그래요. 3명 이상을 하게 되면 연구소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거고 1명, 2명이면 연구부서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 뿐이지 절세는 똑같다. 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연구소는 이렇게 별도 칸만 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와 연구부서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자, 연구부서는 파티션으로 구분해도 돼요. 연구부서는. 근데 연구소는 별도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고 싶은데 회사 내 공간이 부족해서 옆 건물에 있는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을 수 있죠. 분양받으면 뭘 해야 돼요? 취득세 내잖아요. 그러면 연구소를 위해서 상가를 분양받으면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연구부서는 그런 게 없어요. 요거 하나만 다르고 법인세 절세는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50제곱미터 이하. 50제곱미터면 몇 평이에요? 16평 정도 되죠. 대충 16평 정도 되면 칸막이로 됩니다. 별도 출입문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공간이 되려나? 50제곱미터면 이 정도 되겠죠? 네. 그럼 이 정도 공간에 연구소를 만들 때는 별도 공간이 필요 없고 파티션 나눠도 돼요. 여러분이 옛날에 드라마 미생 같은 거 보면 파티션 구분하고 하늘에다 영업 1부, 영업 2부 붙여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설계사님 자리 있잖아요. 자리 위에다가 이름표 붙이잖아요. 그 이름표처럼 거기다가 땡땡 연구부서 이래도 돼요.
네. 그래도 연구 부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가 많겠어요. 그래서 50제곱미터까지 별도 공간 필요 없기 때문에 연구소나 연구부서나 세제택은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필요한 서류. 자, 첫 번째 모든 법인 영업이나 모든 사업자 영업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사업자 등록증 4번이죠.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있어야 돼요. 이거 저희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는 법인만 있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요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네,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인에서 연구소를 만들 때는 그냥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필수라 했는데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요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요거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사실 받을 필요 없어요. 받을 필요 없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상시 종업원 확인 서류는 뭐냐면 4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연구원은 정직원이냐 계약직과 상관없어요. 계약직도 연구원이 될 수 있어요. 단지 4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정직원이라도 신용불량이라서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럼 연구원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연구원은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임차 건물이면 계약서 있어야 된다는데 필요 없습니다. 네, 물론 계약서가 있으면 좋은 이유는 계약서 안에 뭐가 있냐면 그 면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면적. 예를 들면 이제 뭐 건평 몇 평 이런 거 있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졸업장 있어야 되죠. 졸업장. 4년제 졸업하셨으면 졸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2년 졸업하셨으면 2년 경력증명서. 고졸이면 4년 경력증명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대졸이나 고졸도 연구원이 될 수 있어요. 단지 2년, 4년의 연구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네. 왜 4년 경력이 필요해요? 그냥 연구 잘하면 다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볼 때마다 짜증나는데. 그 다음에 필요 없죠. 벤처를 안 될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인증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필요한 서류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여기 필수 서류입니다. 사실 필수. 네. 필수 서류가 제가 앞에 동그라미 친 것들이 필수 서류. 필수 서류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 회사 있죠. 연구소 만든 코이테라는 회사에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진은 내가 방문해서 찍으면 됩니다. 자, 이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저거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러실 거예요. 네. 쉬운 걸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거 필요한 거고. 자, 넘어가면 네, 이렇게 사이트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이제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인데 여기 로그인이죠. 사업자 번호 넣고 로그인을 딱 누르시면 인증서를 번호로 입력하라 나와요. 그럼 인증서 선택하시고 인증서 번호를 넣으면 로그인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로그인 딱 되면 요 두 가지 물어봐요. 연구소를 만들 거냐, 연구부서를 만들 거냐. 그죠? 근데 밑에 보면 요거 있죠. 작성 요령 다운로드. 저걸 딱 누르는 순간에 작성 방법이 PDF 파일에 딱 다운이 돼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네. 바보 아니면 다예요.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쉬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 요걸 다운로드를 안 받아요.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여기 보면 요령이 있잖아요. 그럼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 딱 저장돼서 정말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는 만약에 연구원이 2명이다. 그럼 뭘 선택해야 돼? 2명이면 연구소예요, 연구부서예요? 연구부서. 이거 하고 로그인하면 이렇게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딱 로그인한 순간에 팝업창이 딱 떠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여기 화면에 빨간색 해놓은 게 정답입니다. 네? 정답지예요. 요즘에 그 언더라이팅이 힘드니까 원수사에서 정답지를 보내주더만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언더라이팅 할 거면 뭐하러 해요,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설계사님한테 내가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전화 온 거예요, 저한테. 근데 깜빡했어요, 제가 뭘 가입했는지. 그래서 전화 왔길래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기억을 못한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가입한 게 뭔지? 근데 다 설명해 주고 수가 됐는데 네. 그런 걸 왜 해요? 그죠?
자, 첫 번째. 연구소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연구개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자, 연구원이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겸하고 절대 아니옵니다. 연구원은 다른 일을 겸직하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인사 발령을 하였고 관련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발령장이 있느냐? 그러니까 연구부서로 발령한 발령장이 있느냐? 네. 세 번째, 생산 관련 별도 직원이 따로 있느냐? 네. 네 번째, 자격증, 졸업증명서나 자격증이 학위증명서가 있느냐? 네. 학위는 있죠. 5번. 그 다음에 고졸이나 전문대졸인데 2년에서 4년 연구한 경력이 있느냐? 네. 그 다음에 6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네. 7번. 주거형이나 가건물에 연구소가 있느냐? 그럼 아니요. 연구소는 주거형 건물이나 가건물이면 안 돼요. 아니요. 그 다음에 8번째. 귀사의 주민번호, 사업자 번호 저게 맞느냐? 네.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고민할 거 없이 지금 제가 체크한 대로만 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9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해라. 이거는 뭐냐면 대표님 이름만 하면 돼요. 그 고객의 대표, 우리 법인의 대표. 자, 성명, 대표 이름, 직위, 대표,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넣으시면 되고, 부서는 본사 쓰시면 되고요. 팩스 번호, 이메일 번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딱 누르시면 돼요. 그럼 팝업창이 사라지면서 요창이 뜹니다. 요창이 뜨면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회사 이름, 주민번호 이거 다 써야 되죠. 면접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령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쓰려면 힘들어요. 대표님은 물어보면 쓰기도 그렇고 그래요. 자, 그래서 뭘 저는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연구소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 FC가 저한테 왔을 때 내가 이걸 보여줬더니 이런 것도 있냐고. 니네 연구소 한다며 내가 했어요. 자, 연구소를 신청하실 때는 저는 대표님이 연구소를 만든다 그러면 이 서류를 먼저 보냅니다. 대표님 제가 연구소를 만들어 드릴 건데 요거 제가 PDF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작성하시고 작성하신 서류를 작성하신 날 연락 주세요. 그래서 그럼 대표가 한 2, 3일에 연락이 옵니다. 팀장님 이거 작성해달라고 하면 다 작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작성을 할 거예요. 저 보시면 이름 넣죠. 그 다음에 회사 현황 자본 이것 때문에 재무제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무제표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근데 대표가 입력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재무제표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재무제표는 이 기관에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써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 쓰고 연구소 이름. 연구소 뭐 예를 들면 모두교육이면 모두교육 기업부설 연구부서 이렇게 하면 돼요. 기업부설 연구부서. 네. 그 다음에 연구소장 뭐 김도균 직위 소장 연구소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연구부서면 연구부서장 이렇게 하면 돼요. 소재지는 뭐 주소가 똑같겠죠. 자, 지식기반 서비스냐 제품 개발이냐.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요거예요. 요거. 여기 이제 의사들이 요거 체크하는 거예요. 의사. 병원에다 하면 요걸 체크하는 거예요. 요거.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기계나 이런 거. 그럼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뭐 연구할 거냐. 뭐 연구할 건지는 설계사가 어떻게 알아요? 대표가 더 잘 알죠. 그럼 대표 여기다 쓴다고 자기가 자필로. 그냥 쓰면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몇 명 할 거냐? 2명. 그 다음에 기자재 몇 종.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임대차 계약서 달라고 하는 이유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임대면 임대 체크하시고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대지 지분, 건물 지분이 나오죠. 네, 그거 그냥 그것 때문에 이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가 써라 그러면 지가 보고 쓸 거니까 우리가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건비 얼마냐? 인건비 대충 한 사람당 연봉이 4천이다. 그럼 둘이니까 8천. 기자재비 모르겠다. 모르면 대충 1억. 자, 이거는요 정확하게 쓴다고 연구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쓰면 돼요. 이게 이제 이 연구소의 맹점입니다. 대충 쓰시면 돼요. 자, 썼어요. 이제 첫 장 썼어요. 뒤에 보면 이렇게 쓰는 방법이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활동 계획서. 연구소를 만드는 배경, 뭘 연구할 건지. 이거를 대표님 보고 쓰라 그러면 대표가 잘 씁니다.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가서 대표한테 물어보고 받았어야 되잖아요. 굳이 그런 일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써라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대표님 25, 26, 27년도 뭐 연구하실 겁니까? 그럼 연구하고 쭉 쓰겠죠. 물론 해마다 연구하는 게 똑같아. 3년 내에 똑같은 거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대표 연구하는 게 매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하는 게 3년을 똑같은 거 해도 되고요. 연구 개발비도 이거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대충 한 3억 쓰세요. 3억 이러면 돼요. 저거 가지고 시비 걸지 않습니다. 절대로 걸지 않습니다. 여기 썼잖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름, 연구소 이름, 주민번호, 부서, 학교, 졸업장 보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학과, 졸업장 학위번호 나오잖아요. 그럼 쓰면 되죠. 2명이면 2명 쓰면 돼요 그냥.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졸업장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직원들, 대표가 직원들한테 시키거나 대표가 직접 쓰면 금방 씁니다. 네.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이거 지나가고요. 똑같은 거니까 지나가고 이제 기자재. 네, 기자재. 그러니까 연구원들 2명이면 2명들이 뭘 쓰겠어요? 일단은 컴퓨터 있겠죠. 컴퓨터 품명, 모델명, 뭐 삼성 갤럭시 보기 이렇게 쓰겠죠. 단가 얼마짜리냐? 뭐 200만 원. 수량 1개, 제작회사 삼성, 설치장소, 연구소, 연구부서, 도입일자. 야 이거 언제 사는지 모르겠다. 2024년 뭐 5월 1일 대충 쓰면 돼요. 절대 확인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원이 쓰는 걸 쓰면 돼요. 이렇게 몇 가지. 응? 쓰면 됐죠? 자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도 대표님 조직도 하나 그려주세요. 자 예를 들면 삼성생명 지점이 있어요. 팀이 10명 있는 직원이 FC가 70명에 팀이 한 10팀이 있다고. 그 조직들을 여러분이 그 지점 가서 어떻게 그립니까? 근데 지점장은 너무나 잘 알죠. 금방 그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려고 하지 마시라. 대표님 보고 조직 하나 그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잘 그려줍니다. 이거 자대고 그냥 그려도 돼요. 네, 이거 뭐 이렇게 뭐 이상한 프로그램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회사 도면. 네. 지금 우리 강의장 이것도 도면 그리라고 하면 저 단장님이 제일 잘 그리지. 내가 그리면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맡기시라. 그러면 대표님 조직도랑 연구소 만들어주세요. 그려주세요. 그 대신 여러분 하실 일은 뭐냐면 빨간 사인펜 가지고 테두리 한번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요 빨간 테두리 친 게 연구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일은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앞에서 그 서류 다 작성하신 다음에 조직도 그리고 요거까지 그려서 팀장님 다 준비됐어요. 그러면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여기다 빨간색 하나 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요걸 해야 돼요. 요 문 열고 들어가는 곳이 연구소라는 거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간판 붙이고 한 장 찍고 문 열고 들어가서 한 장 찍어요. 왜 이렇게 찍냐? 얘들이 현장을 나오지 않습니다. 현장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요 내 꼭지점에서 가운데 보고 사진도 찍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강의장이면 내 구성 네 군데서 가운데 보면 사진을 4장을 찍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진 6장 찍는 거예요. 끝.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준비가 된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 사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되시면 자, 첫 번째 기업 정보. 아까 우리 거기서 대표가 적은 거랑 똑같아요. 순서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연구 전담 부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이에 있던 내용이 여기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 활동 계획서 아까 대표가 뭐 연구할지 적었잖아요. 들어가면 여러분이 적었던 양식하고 여기 입력한 양식이 포맷이 똑같습니다. 그대로 옮겨져요. 현황도 똑같고 연구시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구비 서류. 자, 구비 서류는 아까 제가 첫 번째 뭐였어요?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그 다음에 졸업장. 그 다음에 4대본 가입한 가입 내역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찍은 사진 6장. 그거를 여기 가면 우리가 어디 왜 시험 응시할 때 되면 그림 파일 업로드 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클릭하고 내가 찍은 사진을 업로드만 합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고 나서 제출 누르면 연구소 신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이 아까 그것만 작성해 놓으면 한 15분 정도 걸려요. 옮겨서 그냥 입력하는 겁니다.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 내 후배긴 한데 이세현이라는 후배가 있는데 페이스북에 보면 걔도 법인 이제 영업을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난번에 온라인에서 이거를 시험을 했어요. 딱 15분 걸렸어요.
물론 이제 걔는 능수능란하게 그러는데 서툴어도 20분 초반에 됩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대표님은 카톡으로 문자가 갑니다. 연구소 설립 신청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럼 대표가 지방에 있다가 나와요. 팀장님 연구소 설립이 됐다는데 설립이 된 게 아니라 신청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얘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님, 얘네들이 현장을 나와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신청한 내용을 보고 후보안이 나올 수 있어요. 보안이 뜰 수 있어요. 보안이 나오면 카톡으로 문자가 올 거니 카톡으로 문자 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면 돼요. 그럼 카톡 문자 오면 10일 안에 보완하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10일 있다 카톡이 3일 있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받았어요. 그럼 저 법인 갔습니다. 다시 로그인해요. 다시 로그인하면 내가 입력한 내용이 다 그대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자 온 대로 보완하면 되잖아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때 주의할 점은 뭐냐? 막 입력을 하는데 헷갈려. 좀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그럴 때는 그냥 대충 넣고 눌러버리세요. 눌러버리면 보안이 상세하게 나와요. 그거 보완하시면 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를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지? 나 이거 모르는데? 하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때는 그냥 그 칸에다가 그냥 대충 여러분 느낌대로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눌러버리면 보안이 이렇게 해주는 보험회사가 어디예요? 삼성화재. 삼성화재 화재보험 설계할 때 애매하면 대충 눌러버리면요 걔들이 보안 다 해서 나옵니다. 수정 다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수정해야죠. 근데 카톡으로 가요. 지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톡으로 오는데 카톡 오는 걸 안 보는 대표들도 있어요. 신청을 했는데 보안이 나올 때 됐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한 달만 있다가 카톡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했어요. 다시 신청 다시.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고객한테는 2, 3일 있다가 보안이 나오면 그때 연락을 달라. 그럼 가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연구소를 만들어 준다는 영업하는 조직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가 현장에서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찍새만 하는 거예요. 가서 설명만 하고 대표님 인증서 주시면 저희가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인증서를 받아서 사무실에 와요. 그럼 사무실에서 또 앉아서 그거만 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사는 한 번 다 영업도 아니어도 연구소 하나 설립 못하는 병신 설계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절대로 여러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내가 직접 한 번은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시면 되고 입력 아까 그 서류 보내드리고 작성하시면 달라 그러면 되고요. 그럼 연구소 간판 어디서 만드냐? 인터넷 가면 겁나 많아요. 인터넷에서 연구소 간판 이렇게 하면요 업체가 무지 많습니다. 한 10,000원 정도 할 거예요. 10,000원. 네, 그러면 간판 주문해서 들고 가시면 돼요. 지난번에 수강생 한 명 있었는데 연구소를 만들어주고 100만 원 어떻게 다른 것도 해주면서 100 이상 계약을 받기로 했나 봐요. 야 왜 안 가냐? 대표가 연구소를 할지 연구소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아직 주문을 못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격신할게요. 연구소나 연구부서는 간판 만들 하나당 10,000원이에요. 그거 둘 다 만들면 되잖아. 얘가 3명 할지 2명 할지 모르면 연구소 하나 만들고 연구부서 하나 만들고 2개 만들어서 갖고 와서 2명 세 그 자리 결정되면 붙이면 되잖아. 그게 연구소 간판이 뭐 10수만 원 하는 거 아니라 10,000원이 10,000원. 나 같으면 10,000원짜리 둘 다 만들어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결정 안 했다고 그 10,000원 드는 게 아까워서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걔들은 코 막으면 죽을 애들이에요. 일부러 숨 안 쉬고. 그래서 이게 연구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연구소 만들었는데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저거 카센터 아니죠. 공업사. 공업사도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 우리가 좀 큰 공업사를 가면 그 도색 룸이 있어요. 도색 룸에서 색을 뿌리잖아요. 자 어떤 거냐면 교통사가 났는데 보조석 문이 찌그러져서 교체를 했어요. 그럼 교체하면 그 교체한 색깔하고 차 색깔하고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도색을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색을 섞어서 그 색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기계가 조색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색을 만들어서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색을 조합하는 연구. 그래서 그게 공업사도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라도 지역의 공업사 중에서 좀 크게 하는데 내가 아는 곳이 있다. 그럼 가보시는 거예요. 가기 전에 뭐예요? 이 업장이 연구소가 있는지 조회해보고 가시면 돼요. 조회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검색하시면 연구소 있다 없다 나와요. 네,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가서 연구소가 없으면 가서 얘기하는 거죠. 대표님, 법인세도 많이 내는데 왜 연구소는 안 만들고 계십니까? 대표가 당연히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같은 회사도 연구소가 되냐? 되죠.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4년제 졸업생이 갑니다. 2년제인데 2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고졸인데 4년 이상. 그러니까 그런 데 계신 분들 대졸은 잘 없다 보니까 고졸 전문대졸이 있으면 거기 들어와서 4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연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공이 맞지 않으면 5년입니다. 그러니까 공고 나왔으면 4년인데 인문계 나왔으면 5년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네, 고생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는 이렇게 한번 끝나요. 네, 이게 다 만드는 거예요. 단지 이제 뭐냐면 연구를 안 하는데 억지로 이제 그 하려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페이스북에 그 설계사들 브로커 애들이 연구소 만들어주고 돈 받고 연구일지 대신 만들어주고 연구일지 만들어주고 이런 걸로 광고가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21년도부터 뭐예요? 사전심사제도 신청해라. 연구소가 있으면 사전심사제도 신청하시면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겠다. 이게 무조건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청하지 않으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1, 22, 23, 24 4년 동안에 신청을 안 했어요. 이게 보자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공무원이에요. 자, 내 관할에 연구소가 100개가 있는데 4년 동안 한 20개는 계속 매년 신고를 해요. 80개는 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데서 조사를 하시겠어요? 안 한다 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대표님들이 그 연구소 만들어준 브로커들의 말을 듣고 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가을, 올 가을 연구소 만들어준 중소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와서 풀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정말 연구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브로커들의 말을 믿고 안 했다가 당하는 대표들. 이런 대표들이 안타까운 거죠. 뭐 가짜 연구소 당하는 것들은 그건 뭐 안타깝지도 않은데 진짜로 연구를 하는데 브로커들 때문에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호되게 당하면 그거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세무조사 근거를 나열한 법조항이 뭐라고요? 국세기본법 81조 6항.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고객들한테 얘기하면 고객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 세무사 다 알아서 해. 세무사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 폭탄받으면 본인 과실도 오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뭐냐면 의뢰한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사가 잘못했는데 야 세무사가 잘못했다 책임져야지. 근데 소송이 걸렸는데 법원 판결은 뭐냐면 본인 과실도 50%. 그래서 제가 고객들한테 이 판결문을 가끔 보여줍니다. 당신이 믿고 있지만 저렇게 된다. 자, 근데 잘못됐으면 대표는요, 저 50%를 지가 내야 돼요. 근데 세무사는요, 보험 처리한다고. 보험 처리. 네, 삼성화재 가입된 배상 책임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보험 처리합니다. 그럼 세무사는 1도 손해 보는 게 없어요. 네. 자, 주당가치 평가는 우리 늘 얘기했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네. 이제 저거는 이제 외우도 외우실 겁니다. 근데 3년 미만이면 순자산으로만 평가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주가는 순손익가치가 주당가치 평가에 들어와서 3년이 지나면 주가가 지금보다 3배, 4배 정도 올라간다. 그러니 3년 되기 전에 지분을 조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 개척을 하는 겁니다. 네,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00~400씩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되죠. 자, 요 화면 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개척하는 친구가 이거 하나 들고 와서 저한테 와서 2시간 교육받고 왔어요. 2시간. 2시간 교육은 뭐냐면 2시간도 RP에서 하는 거예요. 말하다가 조금 멈추면 다시 2시간 동안. 그러니까 못 버티죠, 사실은. 여러분 저랑 둘이 앉아가지고 요거 아는데 2시간 똑같은 얘기가 2시간 하는데 말하다가 한 5초, 10초 있다가 머뭇거리면 다시 그러거든요. 그래 2시간 해봐요. 정신병 올 수도 있어요. 재밌다고? 변태네.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 제자님 힘드시겠어요.
약간 변태기가 있네. 이게 무엇이 있어요 이게? 쓰레기통에. 보세요. 순자산은 뭐냐면 자산에서 부채되는 거야 순자산입니다. 자본 총계가 순자산이에요. 순자산이 3억 7,400입니다. 이거를 주식수 2만 주로 나눠. 그러면 주가가 18,700원입니다. 다시요. 자본 총계가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순자산인데 3억 7,400. 그거를 주식수 2만 주 나니까 18,700원이에요. 근데 4월 31일에서 하루 지나서 5월 1일이 됐어요. 그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하루 만에 3.5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주식을 100%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한테 법인 설립하고 3년 되기 전에 증여하는 게 맞고, 우리 회사에 타인 주주나 차명이 있으면 3년 되기 전에 회수하는 게 맞고. 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이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들고 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대표님 회사가 뭐야? 내년 2월이면 3년이 된다. 근데 지금 대표님 회사 주당가치 주식을 보면 대표님 100%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년 2월이 지나면 3년이 지나서 뭐야? 주가가 지금보다 3배, 4배 올라갑니다. 이왕 줄 거 지금 주자. 이런 거죠. 그래서 3년 미만 가서 요렇게 영업해서 가장 크게 받은 게 월납 1,200 받은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대표님께서 100% 타인이에요. 100% 타인. 100% 타인인데 가져와야 되는데 세무사가 지금은 부동산 과다법인이라서 주가가 높다. 3년 지나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3년 지나서 가져오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럼 대표가 3년만 기다리고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개소리냐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계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랴부랴 3년을 한 달 반 남기고 회수했어요. 한 달 반 남기고. 그리고 회수 비용을 꽤 많이 줄였습니다. 회수 비용 몇 억을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간 쪼잉 같은 설계사가 월납 1,200을 받으셨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받을 수 없는 사이즈긴 해요. 근데 이제 거기 또 같이 간 설계사님 영업력이 또 탁월해요. 나는 저거 많이 받아야 한 500? 그랬더니 2배를 받아왔더라고. 뭐 그분의 능력이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보시면 2010년 4월 30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저 때 만들었거든요. 많이 8년 지났잖아요. 네. 저 때부터 내가 대표님 저 갈 데가 없어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한테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잘하는 애들 많고 또 이제 그거죠. 문 열 용기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애들도 많고. 그거는 뭐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3년 미만 기업을 조회하시면 아마 전라도에 꽤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어제 서울에 누가 찾아왔길래 화성에 개척하겠다 그래서 화성에 있는 외감을 조회해봤어요. 외감 가서 감사 보고서 보고 화재보험을 개척하겠다 해서 조회했더니 1,330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성에 화성 그 한 시 하나에 경기도가 아니라 화성시 하나에 외감이 1,330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은 화재보험이 잘못돼 있으니까 한 600개. 그죠? 그럼 600개 개척해서 10% 먹으면 60개 못 먹겠죠. 5% 먹으면 30개. 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와서 한 2시간 공부하고 가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도 안 되는 뭐 국가계 뭐 공공기관인 것처럼 중진공, 기보, 신보인 것처럼 가짜로 약속 잡아서 어거지로 잡아서 뭘로 잡은지도 모르고 가는 그런 비비보다는 정확하게 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3년 미만이라는 팩트. 그 다음에 외감인데 화재보험이 잘못되어 있다는 팩트.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러운 영업이고 이게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화재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회사 자산은 지금 건물하고 기계가 60억인데 화재보험이 5억 가입돼 있다. 대표는 모른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 팔 때처럼 매년 그냥 갱신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대표 고객님 어떻게 작년처럼 그냥 갱신해드려요? 갱신만 하는 거예요. 회사가 커지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설계사들이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욕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욕먹어도 싸요. 근데 회사가 성장하고 하면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보장보험도 올리면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갱신하면서 뭐예요? 화재보험도 그냥 매년 갱신하면서 자동차 보험처럼 매년 수수료만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의 외감이 한 절반은 된다. 네, 그래서 가는데 외감이 어딘지 모른다. 크레탑에서 외감만 딱 줘야 하면 외감만 검색할 수 있어요. 크레탑에서 전라도에 있는 외감하면 외감 다 뜹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막 나 목포 여수 뭐 이쪽으로 간다, 순천으로 간다. 그러면 목포 여수 순천만 딱 줘야 하면 그 안에 있는 외감이 다 떠요. 그럼 거기만 가면 돼요. 거기만. 네. 근데 가서 뭐예요? 대표님 화재본 받을 테니까 증권 줘보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보고 가잖아. 야 너네 회사 불나면 5억 나와. 그럼 대표가 뭔 소리야?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데? 봐봐 5억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뭐 영업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다 보고 가는 건데 그만큼 쉬운 영업인데 그걸 안 하면 어떡해. 네, 말도 안 되는 DB. 내가 또 이런 거 있어요. 대표님 약속 안 잡고 가면 거기 약속 안 잡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약속 잡고 가는 확률하고요. 그냥 갔을 때 대표 만나는 확률을 계산하면 그냥 갔을 때 대표 만나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아시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고객하고 약속 잡고 간다는 설계사 보면 되게 웃겨요. 잡아주겠냐고. 응? 잡아주겠냐고. 대표가 보험 설계사로 온다는데 오세요. 이런 대표 봤어요? 그냥 가서 대표님이죠 하고 억지로 안 치는 거죠. 억지로 안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자 이런 얘기고요. 자, 단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왜냐? 3년 됐대. 3년.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보면 크레타 보면 등기부 등본에 법인 설립일이 있어요. 2021년 11월 30일. 11월 20일.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오늘 며칠이지? 20일. 여기 이러면 이제 3년 지났잖아요. 3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되고 뭐예요? 사업자 등록증. 그러면 21년 뭐 12월 1일이다. 법인 설립은 11월 20일에 했는데 사업자는 12월 1일에 냈어요. 그럼 뭐예요? 아직 3년 안 지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사업자를 보기 전에는 아직 우리 크레탑 봤을 때는 크레탑에 나오는 거 뭐냐면 법인 설립일이잖아요. 법인 설립일이니까 그거는 3년이 지났어. 근데 법인 설립하자마자 바로 사업자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12월 1일이에요. 그럼 3년 안 지났잖아요. 그럼 시간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시자라는 거고요. 얘도 지났다.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12월 1일인데 만약에 우리가 12월 10일에 갔어요. 그럼 3년 지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10월이나 11월 달에 증량을 하는 거예요. 증여세는 3개월 시간 있잖아요. 어떤 시간? 신고 기한. 그럼 11월 달에 증량한 걸로 하면 3년 전에 증량한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11월 달 증량하면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돼요? 2월 말까지만 하면 돼요. 네. 계약서는 상관없죠. 자, 10월 달에 증량한 걸로 썼어요. 그럼 신고는요? 11월 말, 12월, 1월 말까지만 신고하면 돼요. 1월 말까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해서 이것도 지났다 하더라도 막말로 여러분이 고객들한테 대표님 이거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서 9월 달에 증량한 걸로 하고 그냥 3년 미만으로 해서 증량하시죠. 그러면 세금 이렇게 많이 줍니다. 그럼 대표가 좀 그렇게 해달라고 다 그래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을 활용해서 세금을 안 내게 하는 방법도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레탑이나 이런 거 보시고 설립일이 지났든 포기하지 마시고 3년이 설령 지났다 하더라도 찾아가셔서 얘기하시고 신고 기한을 활용하시면 국세청에서는 모른다고요. 9월 달에 계약서 증여 계약서 쓰고 자 10월 말 11월 12월 말 그럼 12월 말에 신고 들어가면서 9월 15일 날 증여한 거다 하고 증여 계약서 만들고 10월 말 12월 말까지 신고만 하면 국세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조사할 수도 없고 시비를 걸 수도 없어요. 조사 나오면 그 계약서를 9월 15일에 쓰는 걸 어떻게 하나 모르죠. 계약서는 모르죠. 계약서 9월 15일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신고 기한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레탑 아이디랑 비번을 회사가 여러분한테 부과한 회사라면 아이디 비번을 갖고 들어가셔서 전라도에서 내가 가기 편한 장소 뭐 여수 목포 순천이면 여수 목포 순천에 있는 외관만 딱 조회하세요. 그 조회를 리스트를 뽑아서 뭐예요? 전자 공식 시스템 가시면 감사 보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다 PDF 다운돼요. 그럼 다운받아서 보시는 거예요.
파지가 얼마 가입되어 있는지. 그 가입된 금액하고 뭐하고 재고라든가 건물 기계장치 금액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다 부족해요. 이걸 넘는 회사는 한 10% 있을까? 한 10%는 넘고 나머지는 다 부족합니다. 근데 완전히 부족한 회사들이 한 4, 50% 된다. 그 완전히 부족한 4, 50%가 여러분들한테는 영업의 타겟이 돼야 된다. 자, 식사하시고요. 오후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